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물론 전공자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모듈러 연산은 뭐 간단하게 이제 나머지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학적인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모듈러 연산이라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Q는 목, 그다음에 R은 나머지라고 했을 때 뭐 이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 Q와 나머지 R 이걸 우리가 모듈러 연산이라는데 하나 얘가 자 얘를 1 모듈러 7이다 하면 이 값이 얼마 되죠? 1이 되죠. 1. 몫은 뭐가?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 모듈러 7이다. 이거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몫은 1,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나머지를 우리가 모듈러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 모듈러 7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얘는 3이 되죠. 3. 그래서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뭐다? 3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3이 뭐다? 3이 모듈러의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학 연산할 때 좀 숫자가 좀 크다 했을 때 바로바로 사지 연산이 자동으로 팍팍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가정이 뭐죠? 56 모듈러 11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56 모듈러 11이다. 계산하는 그 방법이 이런 식으로 56, 11에서 5에서 55 나머지가 1.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딱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의 배수를 쭉 나열해 보면 11, 22, 33, 44, 55 56에서 55를 빼내면 1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6 모듈러 13이면 13, 13이다. 그러면 13의 배수가 13, 26, 39, 그다음에 52죠. 뭐예요? 56에서 51을 빼내면 얼마? 4가 되죠. 4. 이런 식으로 사지 연산 빨리빨리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거의 수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듈러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모듈러 연산의 성질이 나와요. 모듈러 연산을 보면 모듈러 연산은 다음 성질을 가지지만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질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봐보시면 지금 보면 A 플러스 B의 모듈러 C다. 그러면 두 개가 더하면 이 두 개를 각각 나눈 다음에 다시 전체의 모듈러 C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빼기도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쪽에 좀 쓰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모듈러 성질에 대해서 이 성질이 아까 우리 공개계 알고리즘의 효시인 DP 헬만 같은데 이것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봐. 8 더하기 9의 모듈러 7이 있다가 되겠죠. 8 더하기 9의 모듈러 7.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 성질에 보면 8 모듈러 7 더하기 9 모듈러 7. 이 전체의 모듈러 얼마? 7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이 보면 이 값이 얼마? 8 모듈러 7이니까 이게 1이죠. 이 여기도 얼마? 2가 됐어요. 그래서 이 1 더하기 2가 3이죠.
모듈러 7이니까 값은 얼마? 3이 됐어요. 3. 자, 물론 이 두 개를 더하면 17이에요. 17 모듈러 7하면 얼마죠? 17에서 14를 빼내면 3이 되는 거죠. 이 결과나 이렇게 찢어가지고 두 개를 나눈 다음에 더하기에도 동일하다는 거야. 자, 동일하게 10 마이너스 8 모듈러 7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물론 간단하게 이 값은 2예요. 그렇죠? 8 빼기 10 빼기 8이니까 2 모듈러 7이니까 그냥 2가 나오는데, 자, 이걸 해보면 10 모듈러 7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모듈러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모듈러 얼마? 7 하면 나오겠죠. 이 값은 얼마죠? 3이죠? 이거는 얼마? 1이에요. 3일. 3 마이너스 1에서 2 모듈러 7이니까 이것이 얼마? 2가 됐죠. 2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곱셈을 해볼게요. 8 곱하기 9가 있어요. 모듈러 7. 자, 이것도 8 모듈러 7. 이거의 곱셈 9 모듈러 7의 모듈러 얼마? 7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이 값이 1이죠? 이 값이 얼마? 2예요. 그럼 값이 얼마 되죠? 2가 나오죠. 2. 자, 물론 여기서 보면, 8, 9, 72에 모듈러 2니까 72에서 70을 빼내면 나머지 2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하기든 마이너스든 곱셈이든 전부 다 뭐다?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DP 헬만의 이용이 돼요. 공개계 알고리즘.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이쪽에 좀 판사해 볼게요. 조금 글씨를 써야 되니까 DPM만의 이용을 쓸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7의 6승의 모듈러 23이 있다 가정해보죠. 7의 6승의 모듈러 23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7을 6번 곱했다는 거야. 이 숫자가 상당히 커지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2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까지 구하려면 어렵죠.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하려면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저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하시면 돼요. 자, 적당하게 이거를 자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7의 적당한 게 뭐쯤 될까요? 이것이 23이니까 어디? 7의 한 2승쯤. 2승. 7의 2승의 모듈러, 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고. 자, 7의 6승은 7의 2승은 몇 번 한 거예요? 7의 2승은 3번 했죠? 7의 2승은. 그러니까 7의 2승, 그 다음에 7의 2승. 이거를 이 전체의 모듈러 23이야. 24.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보면, 자, 7의 2승의 모듈러 23. 자, 이것과 곱하기 7의 2승의 모듈러 23. 곱하기 7의 2승의 모듈러 23. 자, 이 전체를요. 자, 전체를. 잠깐만요. 이 전체를 뭐로?
모듈로 23에도 동일하죠. 어떻게? 저기 곱셈 성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어요. 암산 어떻게 했죠? 7, 7이 49. 에서 23의 2배니까 46을 빼. 그럼 얼마죠? 3이 됐죠. 3. 자, 49에서 그 46을 빼니까 어떻게 됐나? 3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3이 됐죠? 여기도 또 3이 됐어요. 그럼 이것이 3의 3승이면 얼마? 9, 27이죠. 그 암산을 나와요. 27에 모듈러 23이니까 얼마? 27에 23이니까 4가 됐죠. 4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다? 숫자가 커도 이렇게 분해해갖고 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7에 15승에 모듈러 11을 한번 해볼게요. 비정문자이신 분도 이 정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보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나와요. 암학 그 부분에서 깊게 이제 암학 파트 뭐 정수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전공해갖고 뭐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는 굳이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일단 하시면 돼요. 이제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7의 15승의 모듈러 11입니다. 7의 15승의 모듈러 10이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하게, 지금 15승이니까 지금 11로 하려면, 한 7의 3승쯤? 7의 3승이면 얼마가? 7, 7, 7, 49에 7이면, 28, 63. 343이네요. 343. 343에 대충 암산해봐. 343을 모듈러 11이면 344. 11이면 3. 33, 13이죠. 그 다음에 1. 11이면 2가 됐어요. 나머지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지금 이제 7의 2승으로 하면 이게 하나가 좀 뭐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49에 44. 좀 숫자가 약간 테크닉인데 여기서 7의 2승으로 하면은 49의 모듈러 11이니까 5가 됐어요. 5가 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7의 3승을 할게요. 7의 3승을 몇 번? 5번 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모듈러 11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7의 3승의 모듈러 11. 자, 이것이 몇 번? 5번 반복됐다는 거죠. 5번 반복되는 거에 모듈러 얼마? 11이 있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 343이기 때문에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2. 그 다음에 여기 또 2가 이렇게 해서 2가 총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됐다는 거죠. 5번에서 얼마? 2의 5승이죠. 2의 5승. 2의 5승은 얼마? 2의 5승은 2의 4승이면 16, 2의 5승이면 32. 32를 11로 하면 얼마죠? 22 빼니까 11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결국에는 32 모듈러 11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11의 배수, 11, 22, 뭐 34. 34면 초과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21을 빼내면 얼마다? 10이 되죠.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10. 이것을 DPM만 이런 것이 이용이 된다. 자, 모듈러 연산 일단 이런 성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응용이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
RSAI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공개기 알고리즘 세 가지 종류, 세 가지가 DPL만, RSA, ECC. 이런 제목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실 때는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가장 깊게 들어간 거예요. 수학에서.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RSA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전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키를 생성하고, 암호하고 복호하고,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RSA에 키 생성하는 거야. 자, 키라는 것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어내는 거야.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어낼 때 이 알고리즘이 여기서 보면 RSA 알고리즘에 모듈러 연산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요, 공식이에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근해 공식 하듯이 RSA 알고리즘의 이 부분은 거의 공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게 암기가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의 2차 함수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공식을 일단 가볍게 한번 이제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식을 대입해서 계속 계산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암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정의가 이래요. P와 Q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소수, 우리가 소수는 2, 3, 5, 7 이런 게 우리가 소수라고 하죠. 이걸 일단 골라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하여 이 두 개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제시가 돼요.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일러 함수 두 개를 P-1, Q-1 이것이 구합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보다 작고, 오일러 함수보다 서로수인 정수. 서로수인 정수 2를 찾는다. 이 정수 2는요, 일반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준다는 거, 값이. 이것은 공개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수란 건요, 자, 1 이외에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우리가 서로수라고 해요. 1 이외에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소수가 대표로 그렇죠. 2와 3. 이 둘은 뭐다? 공통된 약수가 없어요. 약수가 없어요. 또 7과 11. 이런 것도 그렇죠. 약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서로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 이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수학 우리가 이제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모듈러 연산이 나오죠? 모듈러 연산이 D와 E를 예를 들어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은 D로 간다. 요 D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N과 E, N과 D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공개 키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개인 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키라고. 이렇게 해서 공개키, 개인 키. 공개키, 개인 키가 돼요. 자, 바로 밑에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RSA 알고리즘을 통해서 두 개의 소수, P와 Q가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P가 3, Q가 11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공개키 2가 이렇게 7로 제시가 됐어요. 이때 복호용 개인키 D로 적절한 것은 뭐냐? N과 D를 구하래요. 결국에 뭐로 구하라?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개인키로 구하라. 개인키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순서대로 일단 따라가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자, 먼저 첫 번째 식이 순서대로 쓸게요. P하고 Q가 3하고 11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두 수로 곱하라는 얘기죠. 자, N은 소문자를 쓸게요. N은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에서 3 곱하기 11이에요. 그래서 얼마? 33이 됐죠. 자,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오일러 함수는 P-1, Q-1이에요. 그래서 3-1, 그 다음에 얼마? 11-1이죠. 값이 얼마죠?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에 보면 정수 2가 있는데 2는 얼마? 2는 7로 이렇게 제시가 됐죠. 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D 곱하기 2가 1 모듈러 파이 n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시기에 이퀄이 아니라 세 개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우리가 동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동치. 자, 이걸 풀었으면 이런 식이에요. 풀었으면 D 곱하기 2가요. D 곱하기 2 두 개를 곱하니까 이 오일러 함수를 모듈러 하니까 얘가 1이 됐다. 1이 됐다는 얘기인데, 풀었으면 이런 식이래요. D 곱하기 2가 모듈러 파이 n 할 때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두 개를 곱하면 이거와 이거 했을 때 1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에 갖다 놓으면 2가 지금 얼마? 7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7이 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여기서 가져있겠죠? 여기서 21을 가져오는 거. 20. 그래서 결국은 D 곱하기 7. 이것과 모듈러 연산 20 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이런 숫자 뭐를 구한다? D를 구한다는 거죠. D를. 자, D가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소수였어요. 소수.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모듈러 20에 1이 되는 거는, 20에 1이 되는 건 어떤 거? 21이라든지, 여기가 이쪽이 21, 41, 61, 81. 이렇게 가야 이것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정수를 보면, 여기서 어떤 거? 2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D 곱하기 7이 21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D 값은 얼마? 3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3이 되어야 뭐가 된다? 얘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뭐가 나오는 것이 D가 얼마? 3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는 뭐다? 자, 공개키는 33, 7. 개인키는 얼마? 33, 3이 되는 거죠. 33, 3. 그래서 공개키와 개인키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3이 뭐다? 개인키가 된 거야. 33,7은 공개키. 그래서 어떤 거? 말씀드렸던 이렇게 공개키, 개인키인데 공개키는 어떻게? 33, 7. 개인키는 33, 3.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래서 이 RSA 알고리즘에 이것이 공개키, 이것이 개인키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 있죠. 지금 머리 아프죠, 그죠? 이 정도는까지만 이해하시면 보안의 그 수학을 웬만한 건 다 하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모듈러 연산, 좀 약간 이제 서두에 이렇게 좀 길게 간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듈러 연산에 이제 그 나누어서 쭉 풀어가고 실제 RS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DPM만에 적용할 때 이런 게 나온다.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접근 통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접근 통제 3단계부터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먼저 판서를 통해서 제가 좀 정리하고, 자, 또 유인물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접근 통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강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제가 이제 수강증을 확인해 본다겠습니다. 그러면 수강증이 있는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강증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죠. 뭐 영화관에 갈 때 뭐 예를 들어 티켓이 있으면 입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티켓이 없으면 입장이 불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 통제라는 것은 합법적인 사람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걸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접근 통제는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접근 통제가 예를 들어서 주체인 앨리스와 밥이 딱 가정해보죠. 앨리스와 밥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통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해요. 주체. 이런 주체가 어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객체가 있다고요. 끝부분에 일단 객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식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별이에요. 자, 식별.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인증이 있습니다. 식별 인증. 자, 하나의 예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디. 자, 여러분들 어디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자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죠.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뭐 우리가 보통 동시에 입력해요. 동시에 입력하는데, 아무튼 이 아이디는 어떤 식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는 보통 공개다 비공개다? 여러분의 아이디. 뭐 네이버 들어갈 때 무슨 아이디, 친구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비번호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책임 추적성의 역할을 또 해줍니다. 책임 추적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느 아이디가 어느 시스템에 접근한다 했을 때는 이 아이디를 막 추적하는 거. 그래서 책임 추정성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 식별의 역할은 아이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이디가 해당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식별해서 일단 들어왔어요. 식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인증이라고 해요. 입증을 해본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패스워드 같은 게 있어요. 패스워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입증하는 거. 검증하는 거죠. 입증, 검증. 영어는 이제 verify입니다. verify. 여기서 확인해보는 거. 자, 이런 이제 그 패스워드나 이제 그 핀, 네 자리 숫자, 우리가 이제 그 은행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카드 같은 거 딱 넣고 비번 네 자리 딱 입력하죠. 그래서 그 두 개 맞으면은 뭐다? 이제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고 이런 게 가능하죠.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타입 1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패스워드나 핀, 이 넘버를 알고 있는 걸 일단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큰이나 스마트 카드. 토큰,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자, 이런 것은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물건이요. 물건을 갖다, 소유물을 갖다 제시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타입 2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타입 3도 있는데, 타입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체 인증이라,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이나 지문, 홍채, 두뇌, 이런 것을 우리가 본인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타입 3라고 해요. 타입 3.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서 본인이 누구라는 거 입증하고 검증하는 거. 그래야 시스템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제 뭐냐? 인가가 있어. 인가. 인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자, 어느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루트 권한과 일반 사용자 권한은 어떻게 된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접근에 차이를 둬야 돼요. 일반 사용자가 들어갔는데 루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루트가 들어갔는데 루트가 들어가서 뭔가 설정을 바꾸려고 그래. 근데 일반 사용자 권한에 약간 제한적인 그 권한을 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AC입니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서 이 부분에 뭔가 보안에서는 차등이 있어야 돼요. 차등.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차등. 평등이면 돼요, 안 돼요? 평등, 일반 사회에는 평등이지, 이 보안에서는 평등이 아니라 차등을 넣어야 돼요. 즉, 권한이 뭔가, 이제 루트 권한이면 권한을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뭐다? 권한을 최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 권한 알 필요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 정도의 권한만 일단 딱 줘서 일을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권한을 점프해갖고, 뭐 시스템 보안의 대표적 그런 게 많이 나와. 점프해서 어떤 각종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막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LSA밥이 어느 이런 객체의 시스템 리소스, 이런 객체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3단계예요. 접근 동제, 뭐다? 식별인지 인가. 식별인지 인가 단계를 거쳐서 뭐다? 이런 주체가 객체에 접근해서 제한적인 걸 일단 사용하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 과정이 우리가 접근 통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이 부분이, 이것이 사용자 인증이 나와요. 이 부분이 사용자 인증에, 자, 인증은 크게 보면 이 사용자 인증이 있고요. 인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용자 인증이 있고,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메시지 인증이 있습니다. 자, 대상이 사람, 사용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극장을 예를 들면 극장을 들어오게 할 사람인지 합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사용자 인증이고요. 대상이 메시지다. 메시지가 중간에 이제 뭔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스와 밥이 뭔가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중간에 가짜야. 인증이란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출처가 명확한데 거기서 직접 왔는지 이런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가 메시지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사용자냐 인증이냐 해서 인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용자 인증, 메시지 인증.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이쪽에 플러스에서 일단 지우고 판사할게요. 자,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1, 2, 3. 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특징이, 자, 이거는 그 지식 기반 인증이랍니다. Something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 기반이다. 소유 기반. Something you have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재라고 합니다.
몸속에 일단 존재하는 거. 이거로 something you are. 그런 사례가 지금 뭔가시 이제 패스워드. 그다음에 핀 넘버 4자리 숫자. 그다음에 이제 토큰이나 스마트 카드. 그다음에 얼굴, 지문, 그다음에 홍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타입 3, 존재 기반. 본인이 몸속에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이 이제 비용을 보면 비용은 타입 1은 비용이 적어요. 비용이 적습니다. 많이 안 들죠? 이것은 이제 그 패스워드는 아마 계속 존재할 거예요. 계속 이제 왜 그러냐면 비용이 가장 조건이 간단하죠. 모든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패스워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이제 실제 보면은 우리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쓰죠. 1, 2, 3, 4, 5, 6. 어떤 시스템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서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뭔가 이제 세팅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1, 2, 3, 4라면 이런 디폴트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격자 이런 걸, 치고 들어와서 이제 이제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패스워드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까지 막 섞어서 몇 자리 이상 막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타 플러스 소음까지 막 친 다음에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뭔가 들통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기반 스마트 카드 이런 것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한 중간 정도 돼요. 그에 반해 이쪽 비용이 가장 고가야. 자, 높습니다. 밑으로 올수록 일단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격하려면요. 자, 패스워드를 공격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은 추측이에요. 공격자가 추측해요. 자, 일반 사용자는 이런 패스워드를 본인의 주민번호 끝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주로 사용하더라. 그러면 공격자가 어떤 거? 그런 거를 먼저 갖다 대입을 해오는 거야. 대입. 그래서 동일하면 일반적 사람은 이제 자꾸 기억이 싫으니까 자기 생년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권 같은 데는 이런 패스워드 입력 못하게 딱 막고 그러죠. 그러면 공격자 이런 걸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에 반해 이런 소유물은요, 강탈이나 도난, 몰래 훔치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제 얼굴, 지문, 홍채 같은 거, 이 눈 같은 거. 내 눈이 인증하는 데 사용돼요. 그럼 이것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빼내야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손도 어떻게? 가끔 영화 같은 데 잘라가지고 막 갖다 대고 그러죠. 무섭게. 그래서 얘는 도려내야 돼요. 무섭죠. 그렇죠? 밑으로 올수록. 아무튼 이런 강도가 조금 차이가 좀 있다. 자, 그 정도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인증에 나오는 타입 1, 2, 3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프린트만 가지고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접근 통제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식별 인증 인가. 인가는 우리가 이제 권한 부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한 부여. 자, 그래서 식별은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시스템에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얘는 주체 활동이에요. 주체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임 추적성.
이런 분석에 주로 많이 식별에 사용돼요. 아이디 같은 거 책임 추적성이 활용이 된다. 일단 인증은 증명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지 나한테 verify, 그다음에 prove, 입증을 시켜라, 증명을 해봐라. 그리고 얘는 뭐다? 시스템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본인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본인이 맞다고 시스템이 인정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했을 땐 서버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이릅니다. 일단 인간은요, 자, 권한 부여 때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루트 권한인지,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권한인지, 그런 걸 일단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 필요성,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소 권한이라고 했어요. 일반 사용자가 들어가서 그 권한은 제한적으로 좀 사용하게 해야 돼요. 그 이상을 사용하면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알 필요성, 최소 권한, 주체가 어떤 정보와 이용할지 여부와 관계들은 어떤 공인들 형식상의 그런 접근 수준이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자, 사용자 인증 유형입니다. 인증은 크게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 인증이 있다고 했는데, 자, 먼저 지식, 타입원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you도 당신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패스워드와 핀,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유, 그 다음에 존재, 행위. 자, 타입 3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자, 존재라는 것은 그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지문. 근데 이제 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something you. 약간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서명. 손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임. 움직임. 이런 것은 뭐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냐 아니면 뭐냐? 뭔가 움직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홍채는 존재일까요? 행위일까요? 홍채. 이거는 존재죠, 존재. 그러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얼굴도 존재에 해당되는 거죠.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입니다. 행위라는 건 일단 서명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해요. 자, 다음은요, 투팩터 멀티팩터가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투팩터 멀티팩터는요, 타입이 달라야 합니다. 타입이 다른 두 개가 섞이는 거 우리가 투팩터 멀티팩터라고 해요. V 타입 중에 두 가지 인증 메커니즘을 일단 결합해서 구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입이 달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는 투팩터가 안 돼요. 얼굴과 얼굴하고 서명이다. 얘는 투팩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두 개가 다 뭐다? 타입 3죠. 타입 3이기 때문에 투팩터가 아니야. 투팩터가 될 수 없다. 자, 이거는 뭐다? 타입 3. 이것도 타입 3. 근데 예를 들어서 얼굴하고 패스워드다. 이건 투팩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근데 타입이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티팩터 여러 개 하는 거요. 가장 강한 인증으로서 그 세 가지 이상의 인증 메커니즘을 일단 이용한다. 요즘 다양하게 어떤 로케이션,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예를 들어 해외냐, 국내냐, 이런 것까지 해서 인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실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큰 틀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분류할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사용자 인증의 신분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은 소유물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소유 기반 인증입니다. 그래서 다음 2번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